안녕하세요. 최철기라고 합니다. 저는 지역 문화 소재를 통한 공연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연출하거나 제작했던 작품들, 난타, 점프, 젠, 플라잉 등 넘버볼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한류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또 몇 년 전에는 싸이가 그랬고, 지금은 BTS, 그 다음에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면서 영화 쪽도 그랬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면서는 K 방역이 또 전 세계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페라 유령을 공연한 나라, 이렇게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상당히 한류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넘버볼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넘버볼 퍼포먼스가 어떻게 출발했고 어떤 작품이 있고 또 한국의 넘버볼들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 소재를 통한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작품이 스톰프라는 작품입니다. 1991년에 거리 공연의 형태로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첫 선을 보인 뒤에 굉장한 큰 파급을 일으켰죠. 한국에도 와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스톰프는 쓰레기통, 빗자루, 라이터, 신문지 등등 생활용품들을 가지고 재미있는 리듬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공연이죠. 줄거리와 악보가 없는데도 굉장히 폭발적인 그 타악과 약간의 마임, 춤, 그 다음에 이제 코믹한 장면들이 조금 이제 들어있는 형태였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죠. 여기에서 스톰프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두 번째 작품이 블루맨 그룹입니다. 블루맨 그룹은 되게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있었죠.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런던에서 봤는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스토퍼보다는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와 폭소가 있었고, 여기에는 이제 주로 타악이 많이 들어가는데 플라스틱 파이프, 신디사이저 등등을 가지고 재치 있게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뉴욕, 보스턴, 시카고, 라스베가스, 베를린 등에서 전용관을 가지고 현재에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이 영상 보시죠. 네. 그 다음은 이제 한국형 넘버걸의 출발, 이제 난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타는 99년도에 제가 이제 연출로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를 해서 전에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웠죠. 그 당시에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한 작품이 16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초 솔드아웃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이때 이제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난타를 보고 백발의 노인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여쭤봤더니 6.25 참전 용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우세요? 그랬더니 한국은 아직도 되게 전쟁의 폐허로 되게 가난하고 문화적으로도 성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객들한테 기립박수와 환호성을 받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받고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올림픽까지, 88 올림픽까지 한 나라인데 아직도 우리나라를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게 사는 그런 가난한 나라라고 알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거리에 그 동양인은 저희 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동양인을 보는 게 되게 신기하듯이 봐서 마치 저희가 무슨 동물원에 있는 동물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600개의 작품을 제가 관람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는 그때 공연이라면 되게 장르가 딱 뮤지컬, 아니면 정극, 무용, 한국 무용, 발레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장르였는데, 거기에는 장르가 없었어요. 발레를 한 사람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하고 같이 출연하기도 하고, 저게 미술인지 무용인지 아니면 퍼포먼스인지 영역이 구분이 안 가는 장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다양한 문화를 섞어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을 하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한테는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경험하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이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고민에 빠져듭니다. 일단은 한국을 알리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한국에서 만들었을 때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유럽에서 관객들이 좋아하는 작품이 될 것인가, 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신문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판소리, 탈춤, 마당놀이, 이 형태의 원형을 가지고 유럽에서 공연했을 때 이게 이해가 될 것인가, 그들이 즐거워할 것인가 라고 고민해 봤을 때 좀 어려움이 많겠다. 일단 우리도 판소리를 들을 때 참 어렵죠. 우리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근데 이제 언어라는 장벽 때문에 잘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것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한 형태가, 그러면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보편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문화에 우수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공연하고의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동양에 우수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해 봤을 때 첫 번째 무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태권도, 태견 등 이런 무술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쿵푸, 우슈라고 그러죠. 그런 형태의 무술이 있고, 많은 영화로 이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인들은 발을 주 무기로 해서 무술을 하는 나라라고 해서 굉장히 알려져 있죠. 예전에 메이저리거 박찬호가 야구장에서 싸움이 났을 때 상대 선수는 주먹이 나가지만 박찬호 선수는 발이 나갔죠. 그래서 거기서도 굉장히 동양의 무술에 대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술을 가지고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넘버볼의 그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넘버볼은 일단 대사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구조가 심플해야 된다. 그 이유는 남녀노소 누구나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고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이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독특한 스케일, 그 작품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스케일. 앞서 봤던 스톰프하고 블루맨 그룹, 그 다음에 난타의 특징은 타악을 주로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타악을 또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무술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술, 기계체조, 마샬아츠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시작이 됐대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쓰는 무술과 아크로바틱을 좀 섞어서 이제 화려한 기술들을 만들어냈었는데, 이런 장르와 코미디가 섞이면 좋겠다. 그래서 배우들이 휙휙 날아다니는 리얼 액션 코미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점프 영상을 잠깐 보시죠. 무술 가족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들의 운명은 눈속임 특수효과는 가라. 90분 동안 계속되는 통쾌한 액션, 신나는 웃음. 신개념 무술 퍼포먼스 점프. 네, 보신 바와 같이 배우들이 막 날아다니죠. 날아다니면서도 관객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꿈꾸면서 만들었습니다. 스토리보드는 아주 간단합니다. 온 가족이 무술 고수인데 여기에 2명의 멍청한 도둑이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도둑이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상상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미디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셉이 잡히고 2년 6개월 정도의 연습을 하게 됩니다. 보통 뮤지컬은 한 2달에서 3달 정도 연습을 하는데 저희는 2년 6개월을 연습을 했죠. 그게 그렇게 오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배우들이 체조를 배우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배우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다는 점이 좀 특이사항이고, 보통은 제작비의 문제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저희는 그때는 젊은 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공연을 오픈을 했는데, 저는 세계 최초 새로운 컨셉의 공연이기 때문에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관객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도 기사화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가끔 기사화 되더라도 뭔가 부족한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오픈한 지 첫 달 만에 1억의 빚이 생기고, 두 번째 달에 3억의 빚이 생기고, 세 번째 달엔 5억의 빚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계속 가야 되나? 그만 멈춰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2년 6개월을 연습하고 이제 5개월 됐는데, 여러분 같으면 스톱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5억이라는 돈은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아니겠죠. 다 어디선가 빌린 돈이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친척, 가족, 가까운 친구는 다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들었으면 거기서 스톱을 했어야 되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을 안 듣고 더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서 20억이라는 빚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그만두더라도 그만두자. 그래서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참가하자 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스페인에 있는 코미디 전문 연출가를 초빙해서 유럽식 코미디를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에딘버러로 가기 전에 폭탄 테러로 매우 위험한 지역이어서 아무도 안 가는 이스라엘에 가서 트라이아웃 공연을 해봅니다. 그것도 저희가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안 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가게 됐는데, 가서 아주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시작 일주일 전에 선발대가 먼저 도착을 해서 경주 시내에 있는 레스토랑, 바, 커피숍 등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에 포스터로 도배를 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습실이 없었기 때문에 거리에서, 공원에서 이제 연습을 하죠. 근데 사람들이 뭔가 막 무술도 하고 재미난 장면을 뭘 하고 있으니까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너를 등에 메고 거리를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연이 시작된 첫날, 에딘버러에서 가장 큰 극장 중에 하나인 어셈블리 시어터에서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그 당시 1800개 작품 중에 저희가 박스 오피스 5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3위, 그 다음에 3일째 2위, 그 다음날 1위를 합니다. 그리고 쭉 1위를 합니다. 최고점 별 5개를 받았고, 코미디 어워드 위너 수상을 했고, 한국에 있는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 점프 전 세계를 무술 가족이 전 세계를 웃음에 빠져들게 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로 바뀝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극장에 있을 때는 너무 행복했고, 그다음에 숙소에 오면 방값을 못 내가지고 방 빼라고 그러고, 다음날 가면 극장에서 너무 즐겁고, 저녁 가면 다시 힘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에딘버러에서 많은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줬고 곧바로 거기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런던 웨스트엔드에 있는 그 피코 시어터하고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스페인, 두바이, 홍콩, 마카오, 일본 등 아시아 및 유럽 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07년 이제 저희가 브로드웨이에 진출하게 되는데 2006년도에 유럽 투어 중에 까미라는 세계적인 매니지먼트 회사가 찾아와서 브로드웨이에 입성하자고 제안이 와서 입성하게 됩니다. Jump. The international hit has finally landed in New York. Meet the family. The daughter, beautiful but deadly. The grandfather, white beard, iron fist. And the uncle, playful but punishing. Jump, where comedy meets combat. It's the kind of action you'd see in a Jackie Chan movie, but live. No second takes. Jump for your tickets today. Call Ticketmaster or go to jumpnewyorkcity.com. 그날 그 브로드웨이에서 첫 공연을 하는 그 첫날 오프닝 날 공연하기 10분 전에 안젤리나 졸리하고 브래드 피트가 분장실 쪽에서 걸어오더라고요. 홍보팀에서 초청을 했는데 공연이 시작되고 나서 암전이 되고 나서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하고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공연을 관람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기사들이 어떻게 났냐면 졸리도 피트도 점프에만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납니다. 그래서 해외 스타의 첫 공연 관람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해외에서 이제 성공을 한 그 계기로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기념작품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중국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창작자들이 CJ와 함께 중국에 가서 베이징 올림픽 기념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창작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제대로 된 개런티를 받고 제대로 된 제작비와 환경에 갖춰서 연습을 했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태양의 서커스를 겨냥하면서 만들었는데 태양의 서커스는 기술 중심의 드라마와 캐릭터를 접목했다면 저는 드라마와 캐릭터 중심의 서커스와 기술을 접목하는 형태로 거꾸로 했어요. 그래야 스토리 라인과 캐릭터가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